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급등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4월 27일 목요일 또 마감 영상입니다. 오늘 증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굉장한 강세장 보여주면서 무려 2.38% 급등이 나와줬어요. 자, 지금 요 코스닥이 오늘 보여준 패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통형이죠. 그래서 지금 차트 패턴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승 잉태 확인형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자, 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잉태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상승, 양봉을 잉태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이전의 음봉을 제압을 시켜버리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그 패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관통형이란 이제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예요. 그러다가 요 하방에서 또는 여기 부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심선을 돌파했을 때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역시 전환되는 이 추세 전환형 패턴이에요. 지금 요 두 가지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패턴, 일단 중심선은 돌파를 했어요. 50%를 살짝 오늘 종가상으로. 그래서 내일 이 부분이 이제 연속성을 과연 보일지 이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고요. 시장은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였죠. 보통 이 상승장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제 강세론자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코스피 기준으로 3100에서 3200까지도 이제 열어놓고 있는데 그 이상 굉장한 강세론자인데, 이렇게 강세를 칠 때 물결형을 타면서 이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 그러면은 1번 물결, 그리고 2번 물결, 3번 물결인데 3번 물결에서는 이 조정이 상당히 세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1번, 2번, 3번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조정이 약하지 않냐, 그런 좀 사실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섹터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차전지 몰빵으로, 물론 이제 인프라 쪽으로도 이제 강세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2차전지, 전기차 쪽으로 다 몰빵이 나왔어요. 즉 다른 섹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움직임 변동이 없는 가운데 지금 2차전지 쪽으로 시장에 수급이 쏠렸다. 이거는 사실 2.5%가 오늘 증시가 코스닥이 2.38%가 갔는데 2차전지 쪽으로 쏠렸다. 그리고 뭐 배터리 쪽으로 쏠렸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건설기계 쪽 강하게 가긴 갔지만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아직 시장이 상방적으로 완연하게 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거의 모든 섹터, 특히 반도체 이런 섹터들까지 같이 움직일 때, 그리고 컨텐츠니 뭐니 해서 같이 움직일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상승장으로 간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어제 서울경제TV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차는 고점 깨는 패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인프라 관련돼서 내일 강세 예상되는 테마로 인프라 그리고 사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프라 쪽은 제 예상대로 강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인프라 쪽은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대장주로 움직였어요. 자, 지금 이런 차트는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이고요. 지금 이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움직이는 비율이 35,000원이에요. 그럼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 조정도 받고 하겠지만 목표가는 85,000원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가 나옵니다. 단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우려하는 바가 뭐 어떤 부분이냐면은 과연 시장에 지금 오늘 보여줬던 시장의 반등이 이게 진짜 반등이냐, 아니면
최근에 5일 동안 굉장히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일부 되돌림이냐, 되돌림 이후에 다시 하방 쪽으로 갈 것이냐, 요 싸움인데요. 일단 저는 후자 쪽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고점 있죠? 요 고점에 일단 걸려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현대건설기 같은 대장주가. 그러면 이 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대창단조라든가 이런 것도 차트는 굉장히 좋아요. 흐름 굉장히 좋지만 요런 이제 어떤 이 매물대, 이 찍어 누르는 데를 완벽하게 돌파는 못했어요. 그러면 내일 설령 여기까지 갔다가 그럼 얘는 패턴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인프라죠. 그거를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두산마켓도 오늘 힘차게 잘 움직였어요.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매물대죠. 매물대. 그럼 내일 좀 가다가 다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갭을 메울 수가 있어요. 하방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프라는 여러분들이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런 라인들 저항대 이전 고점입니다. 이전 고점 저항대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좀 안전해 보이는 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특히 이제 에코프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와줬고요. 지금 이전에 굉장한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뭐 조정도 제법 나왔어요. 조정이 뭐 퍼센트를 따지면 한 35% 정도 조정이 좀 나와주면서, 조정은 이제 충분하게 받았다. 하지만 얘가 올라간 그 비율에 비해서는 조정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는 좀 아니죠.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오늘 일단 이 상승이 의미가 있고 또 18.36%라는 곳을 아주 꽉 채워서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아직 이 과거에 일단 중립형 캔들이 나왔죠. 지금 요 중립형 캔들 고점에서 중립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추세가 단기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처럼 고점으로 치고 가다가 갑자기 중립형 캔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추세가 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다행히 이 60만원을 살려놓으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보여줬어요. 아직 이런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는 못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이 워낙 이제 강하게 붙었던 종목이어서 내일 뭐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흐름이 지지부진하다. 예를 들어서 75만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까지 왔는데 여기가 살짝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일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익 실현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 또 추격 매수는 당연히 좀 곤란하고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성 FNC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이죠.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조정장에서 빠지긴 빠졌어요. 하지만 14만원 여기 지지를 하고 다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직 눌리고 있는 곳을 완벽하게 돌파는 못했기 때문에 과연 내일 어느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쪽은 일단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흐름을 일단 예상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이 중요한 라인들 딱 설정을 한 이후에 이런 데가 만약에 돌파를 못하거나 막힌다 그러면은 그때 좀 일부 비중을 줄이거나 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 단기로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향후 추세를 좀 가늠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꼭 미리 사전에 이렇게 막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꼭 설정하셔가지고 차트에다 그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폐배터리가 오래간만에 움직였는데 DA 테크놀로지. 자, 이 종목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이고, 뭐 이거 이외에 인선 ENT라든가 뭐 유일 에너테크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자, 요런 데를 잡았어요. 빨래 집게를 찝은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주가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급등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추세를 강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과연 오늘 이 부분이
진짜 반등이냐 아니면 좀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 거냐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일단 포인트는 굉장히 좋다. 근데 추세는 가늠하기가 현재 힘듭니다. 그리고 성일하이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살짝 아쉽지만 코스닥 반등 폭만큼도 못 올라왔어요. 요런 어떤 중요한 라인 14만원을 돌파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막혔죠. 그래서 내일 뭐 올라간다고 그래도 일단 아직까지는 이 15만원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강력한 자리예요. 이 15만원을 아직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의 오늘에 있었던 이 반등이 과연 바닥에서 실제로 올라오는 거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이 성일하이텍은 지금 폐배터리 관련돼서는 거의 넘버원 종목이에요. 넘버원 종목. 향후 목표가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높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관련주들 2차전지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받는 어떤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성일하이텍은 지금 완벽한 저평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 저는 지금 20만원 밑은 굉장한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13만 얼마죠? 13만 9,600원에 끝났죠. 그러면 성일하이텍은 진짜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비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포인트는 뭐 되게 좋아요. 지금 이 세비캠도 그렇고 지금 이 포인트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보다 한 블락 더 밀려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반등이고 이런 반등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좀 의미 있는 곳에서 반등이 이루어졌다. 이런 삿갓청이죠. 삿갓청의 시작점, 주가 단위 나뉘는 곳에서 반등. 이런 것들은 좀 연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가 지금 여러분들 요 차트가 보시면은 지금 제가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코스피는 0.44%로 굉장히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지만 이 음봉이 지금 강하게 내리찍고 있어요. 그럼 오늘같이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쪽도 강하게 갔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고점을 한번 경신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끝까지 이 라인을 이 음봉을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또 밀리면서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올라가다가 힘이 일단 이 부분에서 일단 이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좀 약해요. 동력에 대한 힘이 약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여차하면은 뭐 내일 시간외라든가 조금 밀려버리거나 뭐 시작점이 시초가가 좀 낮다 그러면은 좀 올라가다가 이런 라인들 이 추세선에 딱 맞으면서 쭉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 가격을 제가 82,500원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 가격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지금 오늘 오상자이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반면에 지금 이렇게 각도를 타면서 1번 각도, 2번 각도, 그 다음 3번 각도 이 그래프의 법칙을 실현시키면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증시는 오늘 물론 상승했지만 증시와 반대로 움직이는 섹터들, 즉 해지 섹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즉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오늘 오상자일처럼 코로나 치료제 같은 거, 그리고 원전이 또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원자재, 이 원자재 안에 금속, 그리고 식료품, 사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이거 외에 또 뭐 몇 가지 있죠?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 근데 이런 쪽에 지금 주가 탄력이 매우 좋습니다. 오늘 비록 사료 관련돼서 많이 빠졌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대장주 미래생명자원 오늘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상당히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고점이 오늘 지금 21.38%, 끝난 가격이 5%.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등락폭이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굉장한 변동폭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어떤 이 저항대 이런 거는 다 돌파를 해버렸어요. 자, 이런 데죠. 6,000원, 6,000원, 그리고 6,000원, 6,000원. 이제 남은 거는 그러면은 이런 데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는 건데 아마 그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많이 밀렸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에 대해서 용감하게 뛰어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초가가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 라인, 이 6,000원에서 6,500원이라는 라인은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 아닐까. 이거는 이제 매수 구간.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장주가 또 한일사료죠. 자, 이 종목은 장난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리고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변동이 있고, 지금 주가가 여기 위치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비해서 한일사료는 한 블락이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만큼 더 좋은 가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거의 미친놈처럼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14.64%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이 지금 3.66%. 하지만 오늘은 미래생명자원이 많이 갔고요. 미생자 요게 많이 갔고, 그러면 내일은 한일사료가 또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추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더 안정적이었을 텐데, 살짝 이렇게 좀 응용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논리로 보면은 지금 뭐 이런 목표가가 나와요. 아직도 이 목표가에 도달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요 가격대 조금 더 밀린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7,500원이라고 하는 이 목표가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 미래생명자원이 보여줬던 이 가격대를 예상으로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7,500원 돌파가 유력시 되는 종목이에요.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목표가가 설정이 됩니다. 10,000원에서 11,000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료, 오늘 특히 이 한일 사료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였고 마이너스 14.64%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락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팜스토리도 말씀드릴게요. 고려산업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이렇게 줄이셔서 보시던 뭐 어쨌든 간에 일단 이 느낌을 잘 보세요. 결국에는 이 라인에서 이게 이 반등이 과연 이렇게 제한적으로 끝나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이 6,000원 정도, 6,000원, 7,000원 정도까지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봤었을 때 이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지금 보여줬던 이 제한적인 반등은 너무 안 나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있는 요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고려산업 매수하신 분들은 적극 보유예요. 적극 보유고 워낙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들이에요. 그러면은 최소 10에서 15% 정도의 변동폭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 차트를 보세요. 지금 요 바닥에서 얘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지. 근데 갔다가 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온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요 정도까지의 이 시세 변동은 나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팜스토리. 자,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요, 이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최근 들어서 과대 낙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대감. 그리고 세 번째로 회사에 영향이 없으면 급등이 나와요. 급등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이 급등 나온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3,000원 이런 가격대까지는 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상승 1차 상승 나오고 이렇게 장난칠 때 요럴 때가 1,900원에서 뭐 2,150원, 200원 요 사이는 매수 구간으로 좀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은 가격이 좀 높다 그러시면은 요 하단 쪽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비중 한 지금 시점에서 10% 정도까지 가져가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그 전략이 지금 사료 곡물 쪽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료 곡물 쪽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토대로 해서 관련주들까지 한번 훑어볼게요. 자, 우선 에코프레벨 아까
에코프로 종목 봤고요. 금양도 지금 에코프로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행사항 봐야 되겠고, 아까 이거 말씀드렸고, 2차전지 쪽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HLB 바이오 쪽도 지금 이런 라인 잡고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단단하죠. 지금 제가 봤던 포인트에서 반등이 일단 나오고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은 어쩔 때는 해지로 움직일 경우가 많아요. 요 바이오 제약에 코로나 치료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처럼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하방 쪽으로 가도 얘는 지금 포인트를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데를 다시 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상방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여전히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그 섹터로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점에서 이런 중립형 캔들 나오고 나서는 살짝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뭐 증시가 좀 상방 쪽이어서 같이 좀 올라간 것 같고, 이 방산 섹터도 지금 해치 섹터로 가끔가다 움직여요. 방산도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것도 해치로. 그러면 오늘 조정이 그동안 한 지금 며칠 동안 있었지만 어저께 조정이 좀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포인트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냥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방산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또 집었어요. 지금 아까 HLB랑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곳에서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박셀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셀바이오도 이 정도면은 사실 4만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면은 이제는 뭐 충분히 좋은 가격이고요. 이 차트 패턴을 봤었을 때 이 박셀바이오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 넥라인, 바로 여기가 지금 바로 이 4만원이에요. 그 4만원 부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등이기 때문에 역시 추세를 바이오 쪽도 한번 긍정적으로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방산 관련돼서 봐야 되겠죠. 전형적인 이런 데칼코마니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쌍바닥이죠. 쌍바닥 찍고 목표가가 아직 안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 방산 종목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관점으로 보면은 10에서 15% 정도 룸이 남아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파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또 보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22분이어서 또 이 정도로 또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에 무료방에서 이제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 팜스토리죠, 그 종목 팜스토리. 팜스토리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은 너무 주가가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게 낮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목표가도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팜스토리 여러분들과 같이 노란톡방 여기 오픈 채팅방에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은 여기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남은 하루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보시고 나서 항상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만 시청 흔적을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뭐 증시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또 시청 흔적을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남겨주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이 시청 흔적 꼭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급등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